국가정보원에서 최근 그 문재인 정부에서 없애버린 휴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첩 스파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간첩 스파이. 네, 사람을 들여보내가지고 정보 수집을 하는 거죠. 네, 인적 정보 뭐 수집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간첩 스파이를 대북 스파이를 부활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됐었던 대북 심리 정국 이거를 1급 독립부서로 다시 신설을 했고요. 대북 공작국이 또 재건됐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2차장 산하 조직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그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예산도 엄청 어마어마하게 증액이 됐어요. 증액했어요. 네. 우리 세금을 다 어디다 쓴다 생각 보니까 여기다 쓰고 있었어.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3년도 그 국정원의 특활비 1,000억 원, 국정원이 아니죠. 국방부 특활비로 1,000억 원을 쓰는데 여기에 50억 원을 더 추가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국방부 정보보안비로 편성된 올해 예산액이 1,184억 원입니다. 작년엔 1,134억 원이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예산을 증가시키면서 이 대북 공작 사업들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쓰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깜깜이 예산인 거죠. 대북 활동을 한다고 하고 자기들끼리 뭐 소고기를 먹는지 술 마시는지 알게 뭡니까? 네, 검찰 특활비로 네. 지금 드러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요런 데서 이제 예산도 투자되고 대북 공작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시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한 접근 자체가 사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휴민트를 늘릴 거냐 말 거냐, 뭐 대북 공작국을 신설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사실은 대북 적대 정책 자체가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북 적대 정책을 고집하려고 하니까 첩보전을 해야 되고 북한의 어떤 심리전을 해야 되고 공작을 해야 되고 이런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 적대 정책의 끝은 결국은 무력 충돌이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이나 군 정보기관이 하는 적대 정책이 국민에게 이루어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국민을 전쟁으로 내모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얘기도 윤석열 정권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휴민트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례를 계속 들고 있어요. 최고의 정보기관을 가진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을 감지 못하지 않았냐. 그게 휴민트가 약화됐기 때문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례를 보더라도 사실 팔레스타인 독립을 인정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팔레스타인을 적대하고 대결로 일관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이 숱하게 희생되는 이런 양상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적대 정책 자체가 문제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휴민트를 뭐 양성을 하는 거든 심리전을 하든 공작을 하든 그게 실제 북한을 흔들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느냐.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데 근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게 지난 역사에서 이미 검증이 됐다는 거죠. 돈가모 사건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김일성 주석 동상이라든지 그 북한의 동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동상들을 파괴하려고 북한에 침입을 했다가 적발을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인터뷰를 해요. 이 모임이 사실은 동상을 까부수는 모임, 돈가모라고 하는 모임이었고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이 나에게 돈을 줘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연결시켜준 조선일보 기자의 명함을 막 공개도 하고 고 누구 뭐 PD인가 하는 기자인데 그런 이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가모 사건을 보더라도 그런 공작을 실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영향력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고 북한 정보당국에 오히려 다 적발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남북 관계가 더 경색이 되고 전쟁 직전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효과가 전혀 없다. 그래서 왜 돈을 많이 들이면서 효과도 없고 전쟁으로 가는 이런 정책을 고집을 해야 되는가. 남북이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정책으로 가면 사실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해도 되는 문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 예산을 쓰고 있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휴민트가 존재했던 시기에 과연 그것이 어떤 효과를 냈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정확한 정보를 갖다 준 적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북한에서 뭐 미사일 시험을 한다, 뭐 발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휴민트가 없어서 정보 수집을 못하는 건가요? 휴민트가 있을 때도 정보 수집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예산들이 우리의 세금이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는 곳에서 마구잡이로 쓰여진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실효성도 없는 정책이고 그리고 북한에서 만약에 그런 내부 공작이 통하는 나라였다면 무너져도 예전에 무너졌어야죠. 네. 70년 동안 계속 적발만 당하고 계속 우리는 모르쇠만 하고 이런 관계가 악화되는 결과만 가져왔던 게 역사적으로 계속 증명이 된 건데 이거를 다시 재개하겠다? 문재인 정부 시절 왜 없앴습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없앤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차라리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에 개성공단에 투자를 할 때 더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남북 미사일을 더 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쓰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시 무너뜨리고 예전에 이런 대북 적대 정책을 그대로 다시 부활시키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대내용의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 뭐 북한을 흔들 수 있고 북한을 뭐 어떻게 할 수 있고라는 기대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기보다는 그 국내 이런 국민들을 탄압하고 감시하는데 휴민트들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북한과 내통하는 사람들, 빨갱이들 이런 사람들 감시한다 이런 명목으로 지금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첩보 활동을 하려면 좀 조용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주면 근데 어떡해? 막 언론에 다 보도를 해요. 휴민트를 강화할 건데 어디에 강화할 거냐면 북한의 주요 군 시설을 1순위로 강화할 거고 평양 등 주요 도심도 복원할 거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가의 경비를 책임지는 뭐 주요 군부대의 동향 파악도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내놓으라 하고 말하면 휴민트가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보더라도 사실은 대내용 국민들을 어떤 탄압하고 감시하는 그런 촘촘한 어떤 감시망을 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을 또 자극하기 위한 네, 맞습니다. 목표도 있죠. 하여튼 전 좀 흥미로웠던 거는 왜 국정원 예산을 늘리지 않고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가 이것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 법적인 그런 전체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국정원 예산을 확충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을 만들어놨을 것 같아요. 지난 정부 때 국정원이 거의 해체 수준으로 역할을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국방부의 특활비를 활용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건 국정원의 승인으로 움직이는 예산이 되는 거고 국정원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된 상황입니다. 국정원을 법적으로는 강할 수 없으니까 요런 또 그 꼼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